은근 메이크업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 샵 갔다 온 거 같죠? 누르고 꺾어버려. 고기 굽던 날의 머리입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안 질릴 것 같아요. 제작했습니다, 이 거울은.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비가 왔었나봐요. 상추가 엄청 자랐네. 인당 로봇이 한 대가 필요한 시대가 될 거다라고 훨씬 더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는. 기초는 세수하고 샤워하고 바로 받을 수 있게 여기다가 넣어놓습니다. 은근 메이크업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 요즘에는 애교살을 만드는 데 공을 많이 들입니다. 저는 이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밝은 컬러로 먼저 눈밑을 깔아주고 파우치 속에는 다음번에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반짝이가 살짝 들어간 요 애교살 어두운 컬러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요거 모카 브라운. 여기 삼각 좀 메꾸기, 눈이 길어 보일 수 있게. 솔직히 이런 거는 은은한 맛으로 하는 거, 티나지 않는.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거 제가 계속 사용한 스파츌러. 근데 이게 스파츌러 요즘에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여기 제품인데, 이거는 저는 사은품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상은 언니가 하는 마켓에서 쿠션을 사니까 주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저거. 왜냐면 너무 많이 물어보셨어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있어. 좀 기다려보세요. 라이너 좀 그리고 안쪽에 메워주듯이만 라이너를 그려줍니다. 훨씬 선명해졌죠. 큐러.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점막에다가 이 메이블린 거 이제 안 판대요. 현유쌤이 진짜 좋아하는 라이너인데 엄청 차이 나죠? 이렇게 눈동자 밑에만 눈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끝났어요. 맞다 알려준다고 했던 거. 이게 뭐냐면 메이크업실을 가지 않아도 메이크업한 실을 가서 받은 듯하게 눈을 만들어주는 속눈썹이 은근히 싸지 않더라고요. 노글루 9mm고요. 저는 그냥 써보니까 얘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메이크업실을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떼시면은 여기 뒤쪽에 여기 글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휘번덕해야 돼. 눈을 뒤로 하시고 얘를 깐 다음에 여기 안쪽에 속눈썹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선명해졌죠? 티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이렇게 혼자도 속눈썹을 붙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이 쓰던 그대로 제가 집에서 한 번씩 메이크업 할 때 했었는데 어려워.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밀어서 속눈썹에 밀착을 딱 시켜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딱 2개만 붙였는데 그냥 딱 다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보통 끝까지 붙이시면 3개 정도? 엄청 자연스럽죠? 이게 과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블라썸 9mm 요거를 하면 이제 메이크업이 끝난 겁니다. 샵 갔다 온 거 같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교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거 바비브라운 언더에다가 애교살 이렇게 살려주세요. 손으로 살짝, 머리 해야지 머리지. 마무리로 제가 좋아하는, 이게 되게 그냥 블러셔 포인트 작은 브러쉬로 원하는 컬러를 섞어서 좀 더 화사하게
제가 지금 중단발이 됐잖아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완전 뚝단발일 때의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안 예쁘더라고. 근데 제가 중단발을 하고 나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머리 예쁘다. 제 단발머리 하고 처음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 것 같아요. 관리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처음 저 머리 잘랐을 때 단발일 때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샵을 안 가면은 혼자 이 단발머리를 예쁘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만 좀 주고 머리를 펴주기만 하면 돼. 저희의 단발머리 치트키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입니다. 글램팜 고데기는 사실 저희 선생님 때문에 처음에 쓰게 됐고, 그리고 저희 헤어 선생님은 저희 헤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샵에서는 글램팜을 씁니다. 그래서 제 단발머리를 쭉 해주신 선생님이 계속 쓰셨고, 저희 예전에 글램팜 광고도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글램팜을 쓰는데, 근데 글램팜 기계는 집에 다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머리 피는 기계 중에서는 글램팜이 선생님들도 쓸 정도면 최고의 기계라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미용실에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중단발은 거지손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처음에 잘랐던 머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즘에 머리 예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얘가 사실 글램팜이, 나는 연예인 친구들이나 또 우리 샵이나 다 가면 다 글램팜을 쓰니까 그냥 저희 집에도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언제적부터 있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생머리로 길 때는 제 머리 필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자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단발머리가 되고 나니까 진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 저희 지금 부스스한 보이시죠? 그래서 고데기 중에 사실은 저는 글램팜을 대체할 기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면은 이렇게 해주거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나씩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진짜 제대로 펴주세요. 근데 저 힘들잖아요, 혼자 할 때는. 그래서 그냥 한번 빗어주고, 앞에 특히 부스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말아주는 거예요. 윤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원래 머릿결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마냥 사기를 치는 거지. 처음에 겉단 있잖아요. 저는 정리할 때 그래요.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단에 부스스한 면을 이렇게 먼저 잡아줍니다. 바로 정리가 다 됐어. 겉에는 이쪽이랑 그쵸? 근데 얘가 열판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잖아요. 근데 요 안에 비타민 C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발열판이 이 세라믹 발열판이에요. 그래서 세라믹 발열판과 세라믹 히터가 적용이 돼가지고 열을 고르게 전달시켜서, 제가 지금 머리 3번 핀 거 아시죠? 3번 피는 동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머리가 특히 더 심해. 보세요. 이게 여기 끝에도 다 보이시죠? 난리가. 왜냐면 제가 붙임머리를 하면서 층을 많이 냈었거든요. 층을 많이 냈더니 그 층 낼 때 엄청 상해요. 얘가 그냥 한 번만 지나가도 사실 되게 너무 편하죠. 그래서 저 요즘에 근데 머리가 너무 진짜 길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못 붙이겠거든요. 너무 더워. 근데 요새 너무 편해요. 머리 손질하기가. 이거 금방 한다고. 지금부터 빨리 감기. 사실 제가 지금 중단발이 되고 나서 글램팜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열판을 계속 사용해도 이것 때문에 머리 손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 손상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글램팜에서도 얘기하길 4주 동안 실험해본 결과 거의 없대요. 근데 저는 샵감 드라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그때 다 상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리 이렇게 찰랑거리게 할 때는 항상 드라이를 기본 해놓고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안쪽 있죠? 안쪽은 그냥 이렇게 같이 뭉퉁 잡아서 해줘요. 어차피 중단발이라서 끝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깔끔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말아봤자 목덜미에 닿는 애들은 또 뒤집어져요. 지금 온도 설정이 저는 이렇게 빨리 하고 싶으니까 항상 되게 세게 해놓고 하거든요. 190도 정도? 근데 이렇게 100도부터 200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다가 뿌리는 잘못하면은 자국이 그냥 빵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한 150도 정도.
바꿔서 맨 윗방을 잡고 여기서 넣어서 누르고 밀어. 좋았어. 그 다음에 좀 찌그러진 부분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층이 졌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잡고 누르고 꺾어버려. 똑같이 살았죠? 그리고 여기만 살리면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걷어내주고 여기 안쪽도 살려줘야 돼요. 여기 라인도. 그래서 이렇게 저는 뿌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한쪽 면만 이렇게 잡고 끝에를 이렇게 드라이바람 하듯이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줘야 돼. 한껏 썼는데 한껏 너무 또 이게 끝에를 말면 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너무 일자는 좀 아니니까 약간 슬쩍 앞에만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게 그날 고기 굽던 날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 기디에 넘겨지는 부분 있죠? 한번 살짝 이렇게 꽈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찰랑찰랑 윤기가 살아납니다. 머릿결 왜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그냥 글램방 고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신 완료! 아니 제가 오늘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저를 치장한 데에는 오늘 룸투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룸투어가 메인이고요. 그래도 예쁘게 하고 룸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고 나왔습니다. 부끄럽네. 오늘은 저의 정말 궁금해하시던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다고 많이 해주셨던 이 문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렇게 안방 투어와 그리고 이 공간이 전체가 저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저의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완전 통 원목문이에요. 사실 원목문이 비쌉니다.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합판 위에다가 얹고 싶지 않았던 건 약간 고제 가구의 느낌을 그대로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문이 묵직하고 무게감이 확 생기니까 집의 느낌을 잡아주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다, 이 문은. 그래서 어차피 혼자 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방문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그리고 이게 안방 자체가 층고가 굉장히 높고 거실이랑 층고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맞는 문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또 시안사진을 핀터레스트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뽑은 문입니다.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여기를 닫고 잠궈. 그래도 열려. 열고 싶으면 그냥 열 수 있다. 왜냐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층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바닥에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얘를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내가 닫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열립니다. 그치만 상관없죠. 모든 방문은 내 방문이니까.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이곳이 저의 안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이 달렸고요. 여기에다가 달아놨는데 제가 이거 너무 낮은 것 같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또 구멍을 다시 뚫어가지고 옮겼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구멍을 뚫었던데 메우면서 작업이 또 많아졌잖아요. 막상 여기 하고 침대가 들어왔는데 다시 메워달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일로 보내고 싶단 말을 못해서 그냥 여기에 달렸습니다. 약간은 높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층고가 워낙 높아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원목으로 고제 작업을 했고요. 사실 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저희 집에서는 원목인 것 같아요. 실제 원목을 집에다가 엄청 많이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은 다 원목으로 작업이, 왜냐면 이 질감을 내려면 실제 원목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게 칠 자체가 일부러 이 칠 작업을 해주시는 팀께서 이 고제 느낌이 나게 깔끔하게 칠하지 않았어요. 이런데 보면은 일부러 그런 느낌을 내주셨어요. 근데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갈 거예요. 컬러가 뭐 10년, 20년 지나면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려서 바꾸겠지라고 뭐 생각하신다면 저는 안 질릴 것 같아요. 침대 헤드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이 벽, 여기에 맞는 무드에 맞는 이제 벽등을 같이 설치해줬고, 또 이 천장에 보시면 여기도 몰딩을 굉장히 크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거실 투어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에는 몰딩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밸런스를, 여기는 이런 느낌, 여기는 좀 더 깔끔한 느낌, 현대적인 느낌, 뭐 이렇게 밸런스를 나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커튼 예쁘지 않아요? 린넨 소재로 해가지고 커튼을 제작했는데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커튼은 전동 커튼으로 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닫아줍니다. 전동 커튼이 층고가 낮으면은 굳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동 커튼은 뭐 손으로 제끼는 재미도 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무조건 전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사할 때부터 저기에 전기를 넣어서 시공을 했고 처음으로 써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또 아침이 되면 이렇게 열죠. 요걸 열면 정말 예쁜 뷰가 나와요. 커튼을 하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이 집에 오고 나서 진짜 너무 좋은 건 잠을 너무 잘 자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5시 이때부터 이렇게 어스름 이렇게 비치기, 커튼으로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시쯤 되면은 깨어나요. 그래서 일어날 때 찌뿌둥하거나 뭔가 힘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예전에 삼성동 집에서는 진짜 잠을 못 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커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나름 고심해가지고 만들어 본 커튼이에요. 그래서 밑단을 조금 더 높게 했으면 예뻤지 않았을까. 좀 답답해 보일까 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였는데 살짝만 높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방은 그냥 진짜 이렇게 침대와 저의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는데, 기존에 쓰던 우리 거실에 있던 빨간 의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도 이 세라믹 스위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세라믹 아니고 여기는 우드로 이렇게 마감이 된 컬러를 이렇게 맞춰서 넣었어요. 근데 거울을 여기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 뒤에 뷰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 거울은 여기에 달아야겠다. 나 오늘 너무 안방이랑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여러분. 근데 공주님처럼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쪽 벽도 너무 크니까 되게 허전해 보이는데 저기까지는 뭘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깔끔하게 두고, 왜냐면 이쪽이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여기는 두고, 여기는 그냥 요렇게 거울로 비치는 요 침대도 너무 예뻐요. 요렇게 보이는 이 뷰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의 스위치 컬러를 정할 때에는 조기가 좀 다크하고 약간 무거우니까 여기 문은 제가 컬러를 밝은 컬러로 했잖아요. 거실에서 보는 배경이 조금 더 화사해 보였으면 좋겠고, 만약 문까지 어두워지면은 되게 제가 여기서 볼 때 정말 고택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은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주방이랑 통일되는 컬러감으로 정했어요. 주방이랑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 문이. 이렇게 연한 이런 베이지 컬러, 주방 컬러랑 비슷한 걸로 했고, 그래서 스위치도 이렇게 원목을 여기 문 원목이랑 맞췄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기에 또 방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프렌치 도어 같은 느낌으로 몰딩을 넣었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문이 사실 뭐 여기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중간쯤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자 여기 깊이를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벽이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근데 그 두꺼운 거를 안쪽을 넓힐 거냐 이쪽을 넓힐 거냐의 차이인데, 이 느낌이 좀 더 이국적인 것 같아서 여기랑 통일감 있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되게 깊잖아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깊지 않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깊습니다. 근데 대신 바깥쪽은 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깊어 보여요. 통일감 있게 바깥쪽 문을 쓰기에는 여기는 조금 더 클래식했으면 좋겠다. 왜? 욕실로 들어가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의도한 대로 만들어 본 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집에 수납을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곳, 사실 수납을 바깥쪽 거실이나 이런 데다가 만들면 바깥쪽에서 쓰는 것보다 사실 제가 혼자서 쓰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밖에다가 빼기에는 여기 무조건 수납장을 다 넣어야겠다. 그래서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보시면 다 서재에서 쓰던 서류, 뭐 나의 책부터 화장품 샘플 다 써봐야 될 것들부터 해서 선물 들어온 것들, 뭐 그런 제품들을 다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칸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습기 같은 거를 보기 싫잖아요. 안 쓰는데 여름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티슈도 그냥 아직 사실 저는 약간 여기가 저의 작업 공간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찍고 컴퓨터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는 또 보이는 장으로 넣었는데 사실 이제 물건을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넣을 게 많이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기 벽 뒤에는 그냥 벽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풍경도 없어요. 혹시나 뒤쪽에서 누군가가 돌아 들어왔을 때 내 방이 보인다? 그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블럭으로 쌓아서 안 보이게 마무리를 했어요. 밖에서 봐도 안쪽에 보이지 않게. 이게 일부러 그냥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사실 아치형으로 만든 거고 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스위치 컬러 여기 또 다르죠. 녹색으로 배색을 2개 맞춰가지고 넣었고, 여기 이제 녹색 스위치를 고른 데에는 여기 욕실로 들어가는 대리석 컬러와 비슷한 톤을 맞춰가지고, 이게 화면에서 보면 약간 회색 같지만 그린빛이 있는 그런 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맞춰서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앞이랑 똑같이 생긴 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저의 욕실입니다. 욕실이 사실 방 크기만 해요. 그냥 이건 나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호텔에 갔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욕실인 것 같거든요. 그 욕실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욕실이 예쁜 호텔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욕실을 만들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내가 내 눈에 질리지 않는 욕실은 클래식한 욕실이야. 그래서 클래식함을 듬뿍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방이었고요. 원래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신 공간이 욕실이었어요. 근데 뒤늦게 후회를 한 거는 여기를 만약에 이쪽까지 막고 사우나 시설을 넣었으면 이쪽 벽면은 다 변기, 샤워부스, 사우나. 좀 더 효율적으로 굉장한 공간이 되었겠다. 처음에 그 생각을 못해서 이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대리석 무늬가 너무 예쁘잖아요. 전 대리석을 진짜 좋아하는데 대리석이 들어간 공간이 욕실밖에 없어요. 이 대리석을 고르러 직접 이제 석재상에 가잖아요. 대리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욕실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다 돌아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쌌어. 근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대리석으로 해서 안 질릴 것 같아요. 그냥 클래식한 느낌 그대로여서. 그래서 바닥도 클래식한 느낌으로 이렇게 타일 대리석이거든요. 타일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 띠를 둘러줬고, 그리고 저의 소원이 있었다면 샤워부스와 변기의 칸을 분리하는 거였다. 그 소원을 이뤘고요. 근데 샤워부스 안에도 바닥 시공을 할 때 제가 시공하는 날 왔었는데 이렇게 띠를 하나 두르느냐 안 두르느냐가 느낌이 또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는 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고 뭔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은 이 느낌이 반짝반짝거려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거. 뭔가 선반을 둘 필요 없이 여기 안에를 파가지고, 대신 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좁아질 수 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치만 이 안이 조금 더 넓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이제 요거를 파내가지고 목욕용품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저거 소개해주세요. 예뻐요. 이 샤워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의 자랑인데 이 샤워기는 제가 THG라는 브랜드에 가가지고 직접 제가 주문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외부 욕실도 보시겠지만 내가 왜 그때 2개를 안 샀을까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얘도 가격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사도 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산 거로 치면은 거의 제가 욕실 제품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한 반 가격 정도? 안쪽 바깥쪽 둘 다 손잡이를 다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문 밀 때마다 손잡이로 밀면 손자국이 안 생기는데 문 밀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찝으면 이제 또 손자국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안쪽에다가도 손잡이를 넣어서 이렇게 열 수 있게끔 했죠. THG 제품이고요. 이것도 같이 샤워기를 살 때 사왔고, 여기는 이제 변기 있는 곳인데 샤워부스 안이랑 똑같아요.
여기 오시면 이제 저의 세면대이자 그리고 저의 뷰티 공간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제 얼굴을 비출 수 있는 불을 제작했습니다. 이 거울은. 그래서 이 시중에 파는 건 아니고 이 디자인으로 맡겨서 제작을 했어요. 여기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건 여기에 세면대를 하나 더 놓느냐였는데 어차피 혼자 쓰는데 세면대 2개여서 그래서 여기 하나로 하고 여기는 그냥 저의 작업대처럼 마무리를 해서 여기서 머리 하고 말리고 뭐 화장도 하고 뷰티 영상도 찍고 여기 이제 도기도 클래식한 느낌의 그 도기로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가장 클래식한 느낌의 도기를 찾아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THG 사온 거예요. 집을 만들기 전부터 그냥 먼저 파리에 갔을 때 사놨던 거. 그리고 여기 욕실이 여기도 보시면은 블럭 유리로 마감을 했잖아요, 창을. 여기도 아까 그 방처럼 그냥 담장만 보이는 뷰여서 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욕실이다 보니까 밖에서 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여기 돌아가고 있는 거 들리세요?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은 여기 공간 케어를 딱 누르면 저 샤워 부스에 물이 그냥 금방 말라요. 갑자기 바람이 세지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물 말리고 이런 케어를 해주고, 욕실만 이렇게 제품을 넣었고 나머지는 다 공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욕실은 공조기, 그러니까 환기만 되는 역할을 떠나서 습도 조절이나 이런 바람 같은 거 뭐 이렇게 말려주고 하는 더 기능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욕실에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의 욕조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욕실에서 대화를 하면 되게 공주병 환자처럼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공주 같은 욕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 더 심플하고 되게 그런 욕조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대안을 찾아서 찾다가 산 게 요겁니다. 이거는 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인터넷만 보고 그림만 보고 골라서 사잖아요. 사실 실물이 다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걸 좀 조절해야겠다. 이게 욕조가 너무 비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타협이 필요하다 하면서 찾은 게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왜 이 제품으로 하게 됐냐면 제가 그 명동에 있는 그 신세계에서 하는 호텔을 좋아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이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촬영을 많이 해봤어가지고 그때 제가 실제로 받고 사용해봤던 욕조여가지고 그래서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런 모양으로, 얘는 중국집. 그냥 어차피 욕조는 저는 매일매일 쓰진 않아가지고 겨울이 되면 좀 더 자주 쓰겠지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욕실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환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욕실은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진짜 오랫동안 사용해도 질리지 않을 만한 욕실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이런 클래식한 호텔에 갔을 때 욕실이 내 취향은 아니어도 질리진 않잖아요, 사실. 되게 오래된 공간이어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의 안방과 이 지금 사이방과 저의 서재방, 나름의 서재방과 그리고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저의 로망, 집 전체에 대한 디자인보다는 내 공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런 느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저만의 기준인데 제가 계속 밸런스를 얘기를 하는 게, 그 저희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심플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완전한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그 클래식한 느낌이 또 안방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클래식하고, 그런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구 하나를 제작할 때도 제가 문을 잘못 만들어서 다시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볼록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시안 사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안 사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몰딩을 바꿨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도색을 맞출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뭇결이 보이게 할 거냐, 나뭇결이 안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또 나뭇결이 보입니다. 다르죠? 도색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느낌을 다 좌우하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인테리어를 하실 때에는 진짜 신경 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명이란 게 조도를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금세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불을 다 켜고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조명 위주로만 켜놓고 저녁에는 지내고 불을 다 켜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불을 켜도 제가 좋아하는 조도예요. 이 조도를 다 맞춘 거예요. 최대한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생활하는 공간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일 사이드로 밀어가지고 조명을 설치했어요. 메인 등이 없는 집 같은 경우 매립 저렇게 조명이 들어가면 조금 더 앞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기쯤 불이 떨어지는 구조로 들어가요. 근데 최대한 뒤로 벽 쪽으로 밀어가지고 무드 조명처럼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조명을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놀러와고 주방에서도 다이닝룸 때도 그 얘기를 안 했네. 다이닝 때도 제가 제일 센 사이드로 밀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얼굴 위로 불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식탁에 앉으면 여기로 떨어져요. 머리 위로. 저희 집을 할 때는 조명을 그래서 조도도 그렇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화장실도 조명이 각각 다 움직여요. 그래서 조도가 하면 샤워기만 이렇게 켜졌다가 전체 등을 껐을 때 거울에 달린 조명과 벽등만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이게 다 끄고 변기만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밤에는 약간 변기만 켜놓고 낮에 쓸 때는 이 정도 켜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이거 옷을 사실 룸투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 안방 룸투어니까 제가 좀 그런 옷으로 좀 입어봐야겠다, 그런 무드로 입어봐야겠다 하고 입었는데 조금 과한 것 같네요,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공주병 환자처럼 옷을 입고 잠옷 입은 애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저희 이제 이쪽 라인, 이 한쪽 라인은 사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가 있는 구조였는데 제가 그곳을 다 이렇게 붙여서 제 공간으로 다 만든 라인을 보셨고요. 다음에는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세님들 사랑합니다.